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다시 우주를 향한 도전에 나섭니다. 지난주 산화제 측정 센서에서 이상이 발견돼서 발사가 전격 연기됐었죠. 부품 교체 등 발사 채비를 마치고 조금 전 발사대로 순조롭게 이송을 마쳤습니다. 목표 발사일은 내일인데요. 이번에는 무사히 카운트다운에 들어갈 수 있을지 신현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4일 2차 발사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강풍이 불어 발사대 이송이 미뤄진 누리호. 15일에는 무사히 발사대로 옮겨져 기립까지 마쳤지만 또 다른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로켓 1단 산화제 탱크 레벨 센서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된 겁니다. 누리호는 다시 조립동으로 옮겨졌고 연구진들의 밤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인 지난 17일 과기정통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에 대한 개선을 마쳐 내일 2차 발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품 교체를 완료하고 정상적인 작동을 확인하였으며 1, 2, 3단 전체에 대한 정기적 검토도 완료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초 레벨 센서의 교체를 위해 1, 2단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핵심 부품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하루 만에 교체를 완료한 겁니다. 주말 사이 이뤄진 추가적인 정기 점검에서도 이상이 없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과기부는 기상 상황에 따라 발사일이 변동될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어제 저녁 비행시험위원회에서 문제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나로우주센터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흐리겠지만 바람은 초속 1에서 3m에 그칠 예정입니다. 발사일인 내일은 흐리고 비가 올 거로 예보됐지만 발사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 거로 예상됐습니다. 누리호, 저녁까지 발사를 위한 최종 점검이 계속됩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과기부는 기상 변수 등을 고려해 내일 최종 발사 시각을 확정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정부가 고유가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 수준인 37%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유를 쓰는 화물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확대하고 국내선 항공료를 낮추기 위해선 대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솟는 기름값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첫 비상경제장관회의.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37%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역대 최대 수준인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가능한 최대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리터당 38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예상됩니다. 휘발유 기준 월 약 7천 원의 유류비가 추가 절감되는 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주유소와 정유사의 협조를 구해 직영 주유소는 즉시, 자영 주유소는 2주일 내로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경유값 상승에 직격탄을 맞은 화물차 등 운송 물류 종사자들을 위해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기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기존 1,850원에서 1,750원으로 기준을 낮췄는데 다음 달부터는 1,700원으로 기준을 더 내려 보조금을 늘릴 계획입니다. 기존 보조금 지급 대상자인 화물차 44만 대와 버스 2만 대 등의 운전기사에 대한 지원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또 대중교통 사용 장려를 위해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높이고 국내선 항공유의 할당 관세를 0%로 낮추는 대책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민들께서 항공요금 등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다마는 국민들께서 항공요금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국내 기름값도 계속 오름세인 만큼 유류세 인하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정부는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전력 등의 예상되는 대규모 적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공공요금마저 오르게 되면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세준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한국전력의 손실액은 7조 8천억 원 정도, 지난해 1년 적자 규모보다 2조 원 가까이 많습니다. 올해 연간 적자는 3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값 폭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지난 16일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한 배경인데 정부는 전기요금뿐 아니라 가스요금에 대해서도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경영 효율화와 부동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폭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 가스 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만 도로 통행료와 철도, 우편, 상수도 요금 등 나머지 공공요금은 동결 원칙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상승 추세인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5% 중반을 기록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물가 상승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층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효과도 상대적으로 서민들을 중심으로 더 크게 체감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오는 10월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또 예고돼 있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미국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 주요 경제 책임자들이 잇따라 방송에 출연해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름값과 관련해서는 세금을 깎고 또 중국과 교역 과정에서 일부 관세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과 제니퍼 그레놈 에너지부 장관,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 바이든 정부 경제 책임자들이 잇따라 미국 TV에 출연했습니다. 이들 모두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특히 미 연준의 목표가 물가 인상 억제와 함께 낮은 실업률 유지에 있다며 동시에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To bring inflation down while maintaining a strong labor market. That's going to take skill and luck, but I believe it's possible. I don't think a recession is inevitable. 옐런 장관은 그러면서 전임 정부 관세 가운데 일부가 소비자 가격만 상승시킨다며 몇몇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니퍼 그레놈 미 에너지부 장관은 여기에 현재 갤런당 20센트 안팎으로 책정된 연방정부 유류세를 한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president really wants to have a steady and stable recovery. But of course, one of the biggest pieces of these inflationary increases that we're seeing is the price of fuel. 유류세 한시 면제는 미 의회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해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가계 비용을 낮추는 입법이야말로 물가 안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리와 세제를 앞세운 바이든 정부의 대응이 경기가 침체를 향해 가고 있다는 다수 전문가들의 우려를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3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이 3,442명, 해외 유입 96명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2명이 늘어서 72명입니다. 사망자는 10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4,451명,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올해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장마를 앞두고 영남과 호남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 무더위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동서로 길게 뻗은 비구름이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제주도에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전남과 경남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일본 부근에 위치한 정체전선은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차차 북상하면서 오늘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여름철 동안 국지성 호우로 인해 농경지 침수, 산사태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장마 시점은 아직 예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정도와 남쪽으로 내려오는 찬 공기의 강도에 따라 정체전선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덥고 습한 공기도 유입돼 남부지방에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영남 지역에 이어 어제는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까지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한여름 같은 더위 속에 나무 그늘 아래 평상에는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공원 바닥에서 나오는 시원한 물줄기에 아이들은 물놀이 삼매경에 빠집니다. 도시 쪽은 좀 더워서 이렇게 강변 있고 그늘 있는 쪽 와서 가족들이랑 같이 산책도 시키고 쉬고 하고 있습니다. 장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중부지방에서도 당분간 낮 기온이 30도 이상 웃도는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의 죽음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사죄부터 하라며 전 정권 책임론을 꺼내들었고, 민주당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색깔론으로 규정하면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아들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손편지를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제 아버지 성함은 이 대자 중자 이대준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이들에게 사죄부터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인권도 전면에 내세웠는데 정의와 인권을 강조하던 민주당이 정작 민주당 자신과 북한만은 예외라며 내로남불을 넘어 북로남불이라 꼬집었습니다. 사건 보고와 처리 과정에서 한치의 숨김없이 떳떳하다면 당시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데 협조하면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곧 출범할 예정인 진상규명 TF 단장에 하태경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 요구를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색깔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강대강 국면으로 몰고 가 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쟁을 위해 국가안보 관련 첩보 내용을 공개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북한을 감시하고 북한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빼내는 모든 첩보 기능과 대북 감시 기능을 다 무력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협조하겠습니다. 특히 과거 첩보를 보고받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월북이라 얘기했다며 당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8일 동안 이어졌었죠. 이 기간 동안 주요 산업 상당수가 차질을 빚어서 2조 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체 화물차 운전자의 일부만이 화물연대 소속이었는데 이렇게 영향이 컸던 이유는 뭘까요? 정세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차량 운반 트럭이 새 차를 싣고 있습니다. 완성차 대여섯 대를 한 번에 전국 각 지점과 수출항으로 실어 나르는 차량 운반 트럭. 현대차, 기아의 경우 계약 차량의 최소 절반 이상이 화물연대 소속입니다. 파업 기간 운송 거부로 결국 현대차, 기아는 직원이 한 대씩 직접 운전해 고객에게 배달하기도 했습니다. 시멘트를 레미콘 공장으로 운반하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역시 전체 차량의 3분의 1이 화물연대 조합원입니다. 파업이 시작된 이후 반출량이 10분의 1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출입에 필수적인 컨테이너 차량도 화물연대 조합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전체 화물차 운전자 가운데 화물연대 가입자 수는 5% 수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수만 따지면 비율은 더 낮지만 피해가 컸던 건 이처럼 핵심 차종의 화물연대 가입 비율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주요 산업들이 하나의 고리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것도 이유입니다. 시멘트와 철강, 화학업계는 원재료의 반출부터 막히자 연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순히 시멘트 공장만의 피해로 그치는 게 아니라 같은 산업 생태계로 분류되고 있는 레미콘 업계나 나아가서 건설 업계, 아파트 건축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우 부품을 생산에 맞춰 적시에 공급하는데 생산 차질로 관련 부품업계 역시 고스란히 손실을 입었습니다. 또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에 대한 화물차주들의 공감이 높아 비조합원들의 지지와 참여가 높았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상승 출발했던 국내 증시가 이내 하락 전환하며 부진한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1%가량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에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3.31포인트 하락한 2417.62에
코스닥은 8.38포인트 내린 790.3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중앙은행의 긴축과 경기 침체 우려를 소화하며 주요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며 장 초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며 이틀째 6만 원 선을 하회하고 있고 SK하이닉스 역시 4거래일째 내림세입니다. 또 국제유가가 급락한 여파로 S-오일이 하락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 이틀째 저조한 모습입니다. 한편 누리호 재발사 기대감에 우주와 항공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92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정확성을 자랑하는 미군의 신형 곡사포가 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이 강력한 곡사포는 미국이 제공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약 90문 정도가 제공됐습니다. And many of them are already being used on the front line, including in this area here in the south of Ukraine, pounding Russian positions. 이 곡사포는 30km 이상 떨어진 러시아군 목표물을 겨냥하는데요. 매우 정확한 타격력을 자랑합니다. 러시아군의 다연장 로켓도 이 곡사포 공격에 속절없이 당합니다. They are operating old Soviet guns, which are heavier, less precise, slower, and difficult to use. 우크라이나군에게 이런 신형 무기들은 천군만마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거리가 길면 길수록 더 좋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러시아군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속내를 숨기지 않습니다. 암컷 저먼 셰퍼드 엘자입니다. 일본에 20마리 정도밖에 없는 국제자격 보유 구조견인데 서일본 호우 등 현장 경험이 다양합니다. 드럼통 2개 위에 걸쳐놓은 발판. 발밑이 불안정한 현장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걷기 위한 훈련입니다. 훈련사 모리타 씨는 엘자와 9년째 동고동락을 하고 있습니다. ひょうきんですわ。陽気な犬です。少々のことはへこたれませんよね。 사다리로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은 엘자에게도 어려운 훈련입니다. 유끌이慌てるの。一歩ずつ上がれ。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 숨어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실전에 가까운 훈련도 병행합니다. 수색을 시작한 지 6분 만에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 4명을 모두 찾아냅니다. 현재 10살인 엘자는 사람 나이로는 60살이 넘습니다. 구조견으로 활동할 날이 그리 길지 않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해에 대비해 오늘도 실전 같은 훈련에 임합니다. 중국 황해철새 서식지는 지난 2019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뒤 중국 당국의 철저한 보호 속에서 검은머리 갈매기와 사불상 등 다양한 희귀동물들의 보금자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세계 자연유산인 중국 황해철새 서식지 안에는 사불상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몸통은 당나귀, 발굽은 소, 머리는 말, 뿔은 사슴과 비슷하지만 네 동물과는 다르다고 해서 사불상이라고 불리는데 희귀동물입니다. 당국의 보호 조치로 이곳에만 그 개체 수가 6,200마리가 넘습니다. 또 다른 반가운 희귀동물은 검은머리 갈매기입니다. 새끼가 있는 둥지에 사람이나 동물이 접근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공격할 정도로 모성애가 강합니다. 这一片原来是人工养殖的鱼塘，经过退役环视后形成湿地，成为许多珍稀鸟类的新家。 지난 2013년부터 당국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통해 황해철새 서식지는 현재 식물 600여 종과 조류 400여 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크고 완벽한 사불상 유전자 은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드리아해의 진주로 불리는 두보르니크와 천여 개의 섬이 만들어내는 목가적인 아름다운 해안. 신흥관광국 크로아티아입니다. 올해 첫 5개월간 이미 약 3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고 성수기인 7, 8월엔 더 많은 관광객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력 부족입니다. 2013년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 약 25만 명 이상이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인근 나라로 떠났습니다.
또 코로나19 봉쇄로 레스토랑이 문을 닫으면서 떠난 인력들이 다시 회복되지 않아 요식업계에만 10,000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국은 궁여지책으로 이달까지 외국인 50,000여 명에게 취업 허가를 발급하기도 했습니다. It's opportunity. It's a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to work it here in Europe. It's not. Pre svega savjet prijatelja, oni su mi preporučili, drugo financije naravno, veća plata, puno malo provoda, leto, pored mora i tako. 크로아티아 당국은 올해 10만 명이 넘는 외국인에게 취업 허가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2배나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요새 장 보러 가면 가격이 안 오른 것이 없죠. 특히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식용유 값도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이에 식용유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대형마트의 식용유 판매대. 여러 제품의 가격을 한참 비교해보지만 결국 그냥 돌아섭니다. 저희는 아이들 음식을 하다 보니까 기름을 많이 쓰고 하니까 왔을 때 보면은 지난번에 비해서 많이 좀 가격이 올랐. 식용유 값은 1년 전보다 20% 넘게 올랐습니다. 들기름과 참기름을 제외하면 국내에서 사용되는 식용유는 대부분 외국산이어서 국제 곡물 가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국산 유채씨로 만든 유채기름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진 일부 지역 학교급식에만 공급해왔지만 앞으로는 시중에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유채 재배 면적을 지난해 600헥타르에서 올해 800헥타르로 늘렸습니다. 화학적인 물질들이 많이 없는 그런 건강한 기름이 되겠습니다. 몸에 해로운 에루스산이라고 하는 지방산이 전혀 없는 그런 유채 품종들입니다. 농진청은 또 체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주는 식물성 스테롤이 수입 유채기름인 카놀라유보다 많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생산량이 낮아 수입 식용유를 대체하기엔 아직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채기름은 약 300톤으로 연간 국내 식용유 소비량 114만 톤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 생산 단가가 높다 보니 수입 식용유와 비교했을 때 100ml당 가격이 2, 3천 원가량 비쌉니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유채 농가에 대한 지원 등으로 재배 면적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비단을 짜는 실, 명주실의 원료가 누에의 꽃이죠. 하늘이 내린 벌레라고도 불리는 이 누에를 키우는 양잠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양잠의 가치를 살펴보고 보존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갓 부화한 개미 누에에 잘게 자른 뽕잎을 먹입니다. 사날 충분히 먹은 개미 누에는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이틀간의 긴 잠을 잔 뒤 깨어납니다. 이 과정을 3차례 더 거치면 어른 누에가 됩니다. 성체가 된 누에는 입에서 실을 뱉어 번데기가 되기 전까지 몸을 보호하는 일종의 집을 만듭니다. 바로 누에 고치이자 여기서 뽑은 실이 비단의 원료입니다. 반백년 누에와 함께하는 사이 잠실의 온도와 습도, 먹이까지 누에가 잘 자라는 환경을 살피는 것은 이제 본능이 됐습니다. 그날의 시행착오를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한 일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샘도 우물도 한 우물을 파야 물이 나오는 법 아니야. 그러니까 하다가 실패한다고 끝이면 안 돼요. 70년대 호황을 맞았던 국내 양잠 산업은 대체 섬유 개발과 수입 증가로 수요가 줄면서 차차 쇠락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양잠은 인류와 함께 해온 문화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우리 곁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고도의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로 이렇게 일부 농가들만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전통 문화가 단절되면서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일부 농가들만 이제 고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충북보은의 뽕나무 재배와 누에치기를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 육성 사업으로 지정하고 기초 자료 조사와 기록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전쟁과 가뭄으로 밀 생산이 줄면서 전 세계가 밀 대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밀 수확철인 중국은 과도한 코로나19 방역이 밀 수확의 차질을 빚지 않도록 총리가 나서 엄포를 놨습니다. 베이징 조성원 특파원입니다.
세계 5위 밀 수출국 우크라이나의 흑해 항구가 러시아군에 봉쇄된 것이 우선 치명적입니다. 우크라이나산 밀을 수출하기 위해 육로로 우회하려 해도 당장은 쉽지 않습니다. So we can transfer it from those cars into those silos into cars in Europe and get it out to the ocean and get it across the world. But it's taking time. 전쟁은 언젠가 끝난다 해도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과 가뭄은 끝을 알 수 없습니다. 미국 중부지방과 프랑스, 이란 등 밀 곡창지대가 가뭄에 시달리고 밀 생산이 급감한 인도는 수출 금지령까지 내려 식량 보호주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WTO 통상장관 회의를 계기로 세계 식량 계획에 대한 곡물 공급 등 임시 조치를 강구했지만 근본적 해결 방안은 아닙니다. Economies everywhere are facing inflationary pressures, with high food and energy prices hitting poor people the hardest. 14억 인구 대국 중국도 요즘 밀 수확철이지만 복병이 있습니다. 과도한 코로나19 방역입니다. 수확은 물론 운송이 막힐까 총리가 직접 나서 경고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对因工作不利影响夏收和夏粮生产的，要严肃追责。 전쟁에 따른 공급망 교란과 기후 변화가 식량 불안과 물가 압박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밀 자급률은 1%가 채 안 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고 있어 오늘 저녁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는 남해안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목요일까지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남부와 충청도에도 비가 올 전망입니다. 장마 전선이 덥고 습한 공기를 밀어올리고 있어 오늘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경상도와 전남 내륙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 대구가 34도, 광주가 33도까지 오르겠고 서울도 30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강원 남부와 충청, 남부 내륙 지역에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내일 나로 우주센터에는 오전에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발사가 예정되는 오후에는 비가 그치고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